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맥OS 빅서 2021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나의 찾기라고 하는 기기를 등록하고 기기를 분실했을 때 또는 위치 공유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나의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았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메일에 대한 계정 설정, 보내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맥용 메일에서 이메일 계정을 추가 또는 제거하는 방법 가장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메일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맥의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계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메일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사용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메일에서 사용할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맥에서 처음 메일 앱을 실행하게 되면 메일 계정에 대해서 추가하라 라는 요청이 뜨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계정에 대한 유형을 선택을 진행하고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화면을 이동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런처패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여기 세 번째 있는 메일이라고 한 항목을 선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보니까 메일 사용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계속이란 항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일 계정 제공업체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야후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등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다른 메일 계정을 선택을 해 볼게요. 계속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서 한번 로그인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로그인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메일 계정을 세팅할 때는 다소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 점, 여러분들이 좀 시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떴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일에 대해서 외부 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일 계정함에서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인터넷을 좀 실행을 해가지고 우리 메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접속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메일에 따라서 좀 정보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외부 메일 가져오기 그리고 팝 IMAP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팝 IMAP 설정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 이런 정보들 있죠. 이 정보를 아까 보셨던 외부 메일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다가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게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게 외부 메일함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팝3라든가 SMTP, IMAP 같은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함으로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메일함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메일 이름 또는 암호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일단 IMAP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입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대로 완료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일이 정상적으로 가져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메일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이 메일함이 이게 사용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만약에 에러가 뜨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IMAP 서버, SMTP 서버 주소를 직접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메일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상단 메뉴 메일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계정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 개 메일 계정을 추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메일 계정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메일에서 계정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해당하는 체크 상자를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계정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볼게요.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우리 상단 메뉴 중에서 우리 메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 있는 계정 메뉴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계정 정보가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메일에서 해당하는 계정으로 사용할 거냐 선택을 풀게 되면 이제 메일에서 해당하는 계정이 잠시 사용이 일시 정지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불러와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메일 사용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에 대한 계정 자체를 제거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일 앱을 통해서 이메일 계정 제거를 통해 여러분들이 맥에서 해당하는 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메일 메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선택을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제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계정을 제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 메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상단 메뉴 이제 메일을 선택을 해서 우리 환경 설정 메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우리 두 번째 보게 되면 계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네, 선택을 진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메일 주소 정보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시죠?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계정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계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계정에 대해 삭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이 계정 활성화 버튼을 잠시 중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맥용 메일 앱을 통해서 이메일을 쓰고 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수신자, 텍스트, 사진 등을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메시지 작성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 작성을 진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메일 작성에 대해서 이제 시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시리야, 보라에게 여행에 대해 이메일 보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를 통해서 메일에 대한 작성을 시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에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메시지를 보낼 사람에 대한 이메일 계정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메시지의 주제, 내용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문 참조와 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문 참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헤더 확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필드를 선택을 해서 수문 참조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포맷, 글자에 대한 속성, 변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있는 이모티콘 버튼을 선택을 해서 이모티콘 기호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진이라든가 문서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 서명, 이메일 제일 하단에 뭐 강다빈 사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메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개별적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단체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메일에서 이메일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용 메일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룹을 통해서 그룹으로 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단체 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이메일 주소를 표시 또는 가리게끔 선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별 이메일 주소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자, 메시지의 주소 필드 보통 이제 받는 사람 참조라고 써 있겠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연락처에 이미 메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정보가 이메일 주소가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직접 기입해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돼요. 자, 우리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메일로 한번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메시지 작성을 진행하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 이런 것들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처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메일로 바로 발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미리 사전에 연락처 앱에 이메일 정보, 받는 사람 이름 이러한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기능은 수문 참조를 사용해서 이메일 주소를 가리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처 직원한테 내가 이메일을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한테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발송인이 여러분들이 되겠죠. 보낸 사람은 여러분, 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메일을 보낼 때 이 메일 내용에 대해서 다른 팀이나 또는 우리 부장님, 직장 상사가 함께 참조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메일에 대해서 같이 보아야 될 사람을 참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참조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참조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장님의 이메일 주소가 보이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그때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수문 참조 기능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수문 참조가 누구로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수신자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문 참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메일 앱 메시지 발송을 할 때, 자, 수문 참조 필드 BCC라고 쓰여져 있는 필드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문 참조 필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헤더 필드 버튼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문 참조 주소 필드를 직접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메일을 다시 실행을 해 주시고, 자, 메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저처럼 이렇게 수문 참조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자, 수문 참조 주소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수문 참조가 보이는 분들은 바로 여기다가 수문 참조에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해당하는 수문 참조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수문 참조 주소 필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활성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문 참조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맹용 메일을 통해서 이메일 텍스트에 포맷을 지정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할 때 텍스트, 문자, 기호를 입력하고 작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서체 및 스타일을 변경하는 부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맹용 메일 앱에서 자, 여기 보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A라고 쓰여져 있는 영어 알파벳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이제 텍스트 포맷 도구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 포맷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메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메시지를 작성할 때 보면 이게 상단에 A라고 쓰여져 있는 포맷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강다빈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딱 보기도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럼 선택을 해가지고 뭐 글씨 크기를 이렇게 키운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글씨체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다른 글씨체로 변경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글자 색 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옆에 있는 건 이제 채우기 색이에요. 해당하는 색을 이제 무슨 색으로 채울 건지 채우기 색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글자 색이라든가 아니면 채우기 색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글씨를 굵게 한다거나 옆으로 기울인다거나 밑줄을 긋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렬에 대해서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텍스트 정렬 배치를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포맷 막대, 여기 영어 알파벳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에 작성한 내용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메모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이메일에 작성할 내용을 미리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에다가 해당하는 텍스트를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메일 앱에 있는 텍스트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다른 텍스트 관련 프로그램으로 붙여넣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화면을 이동해서 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복사를 하겠다.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진행하게 되면 상단에 뭐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편집. 그래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 선택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의 본문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 일일이 그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 선택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체 영역을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편집 메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복사 메뉴를 선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데이터를 붙여넣겠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데이터의 내용이 복사, 붙여넣기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서에서 만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메일에다 붙여넣을 때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글꼴이라든가 세부적인 느낌, 서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붙여넣을 때 주변 스타일과 유사하게 붙여 넣겠다라고 하면 편집 메뉴에 붙여넣고 스타일 일치시킴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붙여넣기 할 건데 이때 기존 메일에 있던 본문 서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붙여넣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자면 상단 메뉴 편집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붙여넣고 스타일 일치시킴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메일에서 작성했던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자, 인용문으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문으로 지금 이렇게 왼쪽에 인용문 표시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링크를 메일 안에다가 메일 본문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하는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이제 URL 정보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URL을 메시지에 붙여넣기 작업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한 방법은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네이버 특정한 뭐 페이지를 검색하겠다. 그럼 해당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메일로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웹 링크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 만약에 기존 텍스트에 대해서 링크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텍스트 안에 링크를 추가할 거니까 편집의 링크 추가를 선택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자, 상단에 있는 편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추가 선택을 해서 자, 만약에 내가 범위 잡은 부분, 이 안녕하세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입력할 때 해당하는 웹링크로 이동되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웹링크를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 배워볼 마지막 내용은 문자와 기호를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구 막대에서 이모티콘 이렇게 생긴 이모티콘 버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편집에 이모티콘 및 기호 항목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수 문자 또는 기호들을 삽입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모티콘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모티콘 내용이 뜨면 이모티콘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 이런 특수 기호들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모티콘 및 기호라고 보이시죠? 선택을 해도 이렇게 이모티콘 및 기호를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 그리고 전자서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모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